네, 그래서 XML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XML은 보내드리고 분석하는 형태로 나눠놓고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네, 자바스크립트는 네, 상대 변수부터 정리를 해야 되고 나눠서 만드시면 되고요. 하기 전에 임포트 할 게 있으면 임포트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포트가 뭐가 필요하냐면 엑시오스, 통신, 분수, CRUB 만들어놨죠. CRUB 형식들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커스터머 데이터 서비스죠. 커스터머 데이터 서비스 임포트를 안해놓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상세 화면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예, 아까 보여드렸듯이 전체 조회 화면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키보키를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그죠? 아이디를 보내주는데 그 아이디를 받아야 되겠죠. 받기 위해서 임포트 모듈이 하나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페이지에서 전달한 메일 변수를 받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받는 함수. 근데 이걸 그냥 쓸 수는 없고 리액트에서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이거죠. 유스 파람입니다. 파람. 다른 페이지에서 전달한 내기 변수를 받기 위해서 유스 파람이라는 함수가 필요하고 얘는 어디서 제공하냐면 라우터 메뉴에서 메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 리액션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필요한데 요거랑 강제 페이지 이동 강제 페이지 이동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 함수 이름은 뭐냐면 뉴스 내비게이션 이것도 메뉴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 뉴스 내비게이트가 뉴스 내비게이트 뉴스 파람 뉴스 내비게이트 그렇죠? 그래서 통신함수 그 다음에 강제 페이지도 전달한 매기변수 받는 다른 페이지에서 보내준 매기변수를 받는 함수 이렇게 이해가 필요하죠. 됐죠? 그러면 변수 정의 하는데 일단 페이지 4개 변수가 전달 받는 함수 사용해볼게요. 커스트에 어떻게 보내냐면 ID로 보내고 있어요. ID로 받으시면 되고 뉴스 위에서 만든 뉴스 바람수 이렇게 해주세요. 매기 변수 값 전달받는 함수고 다른 페이지에서 어떤 이름으로 보내고 있냐면 ID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ID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제 페이지 이동 함수 강제 페이지 이동 함수가 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내비게이트라고 변수명을 하나 만들어서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내비게이트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ID와 함수 두 개가 준비가 됐죠?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에서는 안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도 변수에다가 밀어놓고 함수처럼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함수인데 함수를 다시 변수에다 밀어놓고 이 변수를 함수처럼 또 쓰실 수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자바로는 안 되고 자바스크립트만 됩니다. 그래서 ID와 함수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됐죠? 됐죠? 변수 정리하고 저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초기화를 전체적으로 할게요. 객체 초기화
시간은 아까 추가 페이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니셜 커스터머 스테이트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이디는 null, 그 다음에 닉네임은 이메일은 이렇게 내밀어 폰은 이렇게 되죠. 전 객체 소개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상태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변수는 뉴스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만들죠. 카운트를 하고요. 뉴스 스테이트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니셜 커스터머 스테이트. 그래서 커런트 커스터머 세트 커런트 커스터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변수는 뭐냐 하면 백엔드에서 보내준 5개의 객체를 저장할 변수가 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백엔드에서 보내주고 있죠. 백엔드에 프론트는 항상 요청만 하고요.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의 주인은 백엔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백엔드에서 보내줄 수도 있고 안 보내줄 수도 있고. 준비해놨고요.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면에 수정 메시지를 보여줄 변수. 화면에 수정 성공했어요.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찍어주기 위해서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바인딩할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 그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이름이 뭐냐면 use state 초기 값은 아무 값도 없는 걸로 저장을 하고요. 변수 이름은 메시지. 그래서 세터랑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변수 정의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내드리고 함수 정의를 할게요. 한번 누르고 시청을 드리고 함수를 정리를 하도록 하죠. 볼까요?
그러면 함수는 이제 처음에 할 거는 저장함수가 아니고 한 건 조회 함수, 한 건 조회, 상세 조회. 앞으로는 상세 조회라고 해요. 상세 조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함수는 이거 nfm 화살자 함수 쓰시면 됩니다. 이름은 이렇게 할게요. get customer. 그리고 get customer하고 매기변수가 하나 받아야 되겠죠. 한 건 조회는 기본키로 한 건 조회합니다. 기본키로 한 건 조회를 하는데 여기서 기본키는 도서번호, 고객번호에 해당되는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고객번호를 받아서 한 건 조회를 하는데 이 아이디는 어디서 보내주죠? 상세 조회 항목에서 조회 화면에서 클릭하면 이 기본키가 하나 날라오죠. 이 케이스가 날라와서 그거를 받아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엑시오스 함수죠. 백엔드 홈팀 함수 중에서 함수 이름은 커스터머 데이터 서비스의 모든 함수들이 있고 get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엔드 통신 함수 상세 조회 함수로 get id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복이죠. then 하시고 respond가 있고요. respond 그 다음에 catch가 있죠. catch는 에러일 경우 콘솔 로고 됐죠? 그래서 set, current, 백엔드에서 데이터가 날아왔으니까 여기 성공이죠. 이게 성공, 실패죠. 실패는 에러를 쓸 수 있고, 성공은 current, set current 커스터머 세터를 불러서 데이터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response 데이터에 백엔드에서 보내주는 데이터가 들어가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콘솔 쪽으로 띄울게요. 콘솔 콘솔 로그. 그래서 항상 콘솔 쪽 로그에 열어보시면 백엔드에서 보내준 데이터가 있어요. 저기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콘솔 쪽 로그를 열어보는 거 데이터 날아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있죠? 됐고 요거는 객체 저장 백엔드에서 전송한 고객 객체를 저장 뒤에 커런트 커스터머라는 변수에 저장을 대치형 한 건 조회니까 이거 배열은 아니고요. 객체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세 조회니까 객체 하나. 됐고요. 얘를 언제 실행을 하냐면 화면이 뜨자마자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이 뜨자마자 실행되는 함수는 뭐가 있죠? 화면이 맞아 실행되는 이벤트 함수가 있었죠. 이름이 use effect의 화살 함수로 제일 첫 번째 매기변수는 화살 함수. 두 번째는 배열 형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값을 넣으면 이 데이터를 감시한다고 했죠. 여기다가 변수를 넣어주시면 변수명을 넣어주시면 이 데이터가 수정되는지 수정이 안 되는지에 따라서 다시 재실행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정되면 또 재실행이 이루어져서 화면이 또 새로 고침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ID 값을 다른 페이지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화면이 뜨자마자 실행된 이벤트 함수인데 이게 기능 추가가 됐죠? 기능 추가가 되는 거죠. ID 값이 변경돼도 함수가 재실행입니다. 화면이 뜨자마자 실행되는 것 같은데 ID 값이 변경돼도 함수가 재실행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id의 값이 있으면 상세 조회에 실행을 할게요. 있고 id가 있으면 null이 아니면 id가 null이면 거짓입니다. null이 아니면 있으면 무슨 값이라도 있으면 상세 조회에 위에서 만든 get 커스터머를 실행해 주시면 얘가 상세 조회에 실행하시면 됩니다. 됐죠? 기회가 있어야죠. 뉴스 이펙트. 됐나요? 두개 다 됐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상세 조회가 되면서 화면에 정보를 쫙 기본키에 의해서 정보를 한번 쫙 뿌려주고요. 그러면 값을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한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누르면 되고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볼까요? 먼저 수정 버튼 클릭시 실행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수정 버튼 클릭시 실행 함수 수정 버튼을 찾아볼까요? 밑으로 쭉 내려서 주소는 다 따라놨죠? 그래서 찾기 편하네요. 여기 있네요. 고객 수정 버튼 시작. 이게 클릭했으니까 onClick 이벤트가 걸려있겠죠? onClick 걸려있네요. 함수 이름은 update custom입니다. 이 함수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옥상하셔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nf에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수정 버튼 클릭시 실행되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엔드 통신을 하셔야 되겠죠? 백엔드 통신 함수 중에서 통신 수정 함수를 누르셔야 되는데 백엔드 통신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커스텀 데이터 서비스고 이 안에 모든 함수들이 다 있죠. 이 중에서 수정 함수는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업데이트 할 때는 매기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죠. 매기변수가 두 개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d와 데이터 이 두 개가 필요해요. 커서를 갖다 대면 이게 갖다 대면 id와 데이터 두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지금 객체는 current 커스터머고요. 여기에서 id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객체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객체는 current 커스터머 이걸 통으로 보내시면 되겠네요. 보내시면 백엔드에서 받아서 수정을 할 겁니다. 백엔드도 마찬가지로 기본키와 그다음에 객체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put annotation, put mapping annotation에 의해서 이 두 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프라미스 형태로 리턴이 되고 성공하면 땡이 실행이 되고요. 계속 반복이죠. 처음에 볼 때는 좀 어색했는데 이제 조금씩 눈에 그래서 여기가 성공이죠. 성공하면 땡이 실행이 되고 실패하면 캐치 계속 반복이죠. 그래서 실패하면 콘솔 점검으로 찍으면 되고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프론트 소스는 항상 요청만 하는 거예요. 백엔드에 요청을 하고 실제 진행은 백엔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밀어넣고 저장을 하고 수정을 하고 다 백엔드에서 이루어집니다.
프론트는 요청만 하고 결과만 받으시면 되는데 성공 결과면 성공, 실패 결과면 실패 이렇게 코딩만 해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되죠. 그래서 수정은 별다를 거 없네요. 그래서 수정은 콘솔에다가 콘솔 출력하고요. 내용을 출력할게요. 콘솔 점으로 여기에 데이터는 어디 있냐면 respond.data 아래에 있어요. respond.data 아래에 있어요. 여기에 데이터가 있죠. 요게 이제 백엔드 데이터입니다. 백엔드 데이터는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respond 데이터 요 안에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set message 하시고 뭐라고 출력하냐면 the 영어니까요. customer was updated successfully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화면에다가 메시지를 찍어주죠. 이 메시지가 바인딩 되어 있죠. 바인딩 되어 있어. 화면과 바인딩이 되어 있어서 얘가 이 메시지가 U자열이 들어오자마자 화면에 얘가 표시가 되어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삭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버튼은 이걸로 완성. 삭제도 해보죠. 삭제도 해보겠습니다. 삭제 버튼 클릭시 진행되는 함수. 그래서 이것도 NFN에서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삭제 버튼 또 볼까요? 삭제 버튼 밑에 보시면 어디 있죠? 위에 있네. 고객 삭제 버튼 여기 있네요. 이게 함수명이 뭐로 걸려있죠? 클릭하니까 클릭 이벤트 걸려서 보고 함수명은 delete customer이죠. delete customer. 그래서 요거를 구현하셔야 되겠네요. delete customer. 복사하셔서 이것도 올려서 삭제 버튼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고 매기변수는 없고요. 그렇죠? 이것도 비슷합니다. 형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백엔드로 삭제였죠. 그리고 삭제 요청. 그래서 이거는 엑시오스 커스터머 데이터 서비스 여기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함수들이 다 만들어져 있죠. 이 중에서 삭제는 리무브입니다. 그래서 리무브 함수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기본 키로 삭제를 하셔야 되죠. 매기면서 아이디를 넣어라 되어 있죠. 아이디를 넣어라 되어 있으니까 current customer의 ID 그래서 기본 키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공하면 네, 실패하면 캐치죠. 이렇게 있죠. 캐릭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화살표 함수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하면 얘가 성공 그다음에 얘도 화살표 함수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실패.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리스판드가 되고요. 리스판드 되고요. 성공하면 리스판드 안에 들어와 있겠죠. 리스판드.데이터에 들어와 있을 거고. 그래서 콘솔에도 찍어줄까요? 일단 성공. 삭제는 리스판드.데이터 여기 찍어주고요. 뭐가 날라왔는지 리스판드 데이터에 백엔드 데이터가 날라오는데 뭐가 날라오는지 찍어보고요. 페이지로 페이지 이동은 첫 페이지로 전체 목록 페이지 전체 목록 페이지 이름이 이거죠?
이름이 커스텀. 그래서 페이지 이동은 위에 페이지 이동을 위한 함수를 만들었죠. 내비게이트에 그래서 삭제하면 네, 전체 목록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하게 만들어놨고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매기면서 이를 하나 넣어주고 네, 실패 메시지가 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죠. 거의 다 돼가는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다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삭제고, 잠시 커버드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트의 간방량 바인딩 때문에 수동으로 바인딩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수동 바인딩 함수가 필요합니다. 샌들링 체인지, 온 체인지 함수 분할 함수가 필요하죠. 수동 바인딩.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요거 밸류에 걸려있는 거는 자동 바인딩이죠. 자동 바인딩이고 온 체인지에 걸려있는 게 개발자가 직접 코딩해야 되는 수동 바인딩이 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면 변수의 값도 수동으로 코딩을 해주셔야 바꿔서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름이 핸들링 투 체인지죠. 핸들링 투 체인지 요거를 복사해서요. 그래서 요거는 개발자가 온 체인지 이벤트 함수. 그래서 뭐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 수도 바인딩 함수 이렇게 하고요.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이고 자동 바인딩을 하고 수동 바인딩을 위한. 그래서 NFN 하시고 이름이 뭐죠? 핸들 리트 체인지고 매기 변수로 이벤트를 하나 받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조분해 할 때 부조분해 설정해서 컨스턴 네임 그 다음에 벨 두 개를 받아서 이벤트 타겟에 현재 이벤트가 실행되고 있는 객체가 들어와 있죠. 이벤트 타겟에. 그래서 그 객체의 네임성과 밸류 속성에 각각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입력 값을 어디로? 값을 변수에 저장.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일단 set current cost 객체니까요. 이렇게 하고 객체는 이렇게 하시고 점점점 스프레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current customer 이렇게 하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쭉 스프레드 연산자에 의해서 가져오고 여기다가 값을 수정하겠습니다. 변수의 값이 들어가 있죠. 변수명으로 수정하시려면 속성은 대괄호 씌워주고 값은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수정이 되죠.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다 됐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띄우고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백엔드 제이슨 서버 한번 띄우고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딱 보도록 하죠. 기존에 있는 거 다 닫아버리고 기존에 한번 하신 건 다 닫으세요. 다 끄시고 컨트롤 C 여러분 눌러가지고 끄시고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여기 많이 열려있으면 요 옆에 많이 열려있으면 다 닫으세요. 아시겠죠? 이게 많이 열려있으면 다 닫고 포트 충돌이 날 수가 있거든요. 다 닫고 하시기 바랍니다. 백엔드 문자 한번 띄우고
떴죠? 떠있죠? 그래서 이렇게 로컬호스트 8000번 이렇게 백엔드 떴고 프론트 띄워볼게요. 이제 테스트는 두 대를 띄우셔야 됩니다. 두 대. 그래서 npm start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제가 먼저 확인해보고. 아이고 뭐 하나 빠졌네. 유스 스테이트가 없네요. 네, 그죠? 임포트 빠졌죠? 이거 다르게 잡아볼게요. 유스 이펙트가 있네. 유스 스테이트 리액트 쪽에 유스 스테이트 네, 그래서 에러 나오면 에러 메시지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not defined use state가 임포트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use state를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e state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네 이제 정상적으로 됐죠? 네 정상적으로 나왔네요. 확인해 볼게요. 오, 잘 되네요. 손방이 잘 돼서 좋은데요. 네. 그래서 수정과 삭제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디트 하시고 하고 업데이트. 네, 그래서 밑에 보면 successfully 잘 됐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전체 번호 가보면 수정이 됐네요. 수정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삭제됐죠. 잘 되네요. 그래서 그 소스를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내드리고 임포트가 하나 빠졌죠. 그래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한 바퀴 돌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렸고요. 안 되시는 분이랑 질문 있으면 주시면 네, 이걸로 가짜 제이슨 서버를 이용해서 예전에 한번 해봤고 프로젝트 할 때 프론트랑 보통 일반적으로는 프론트랑 백엔드를 개발자를 나눠서 보통 진행을 하니까 백엔드가 완성되기 전에 프론트에서 기본 기능을 좀 테스트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이슨 서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얘가 가짜 백엔드 역할을 해서 기본적인 CRUD나 검색 이런 기능들은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제이슨 서버 설치, npm 설치를 하고 db 제이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만 속성에 맞춰서 제이슨 형태로 객체 배열 형태로 넣어서 띄워주시면 백엔드 서버가 뜹니다.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네 건이 있는 데이터, 세 건이 있는 데이터가 뜹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프로젝트할 때 이걸 테스트가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없이 테스트할 때는 이걸로 하시면 되고 백엔드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없이 테스트하실 때는 REST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이슨으로 화면 출력되는 거 보셨죠?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서로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프로젝트를 하시면 백엔드랑 프론트랑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백엔드 개발자가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시간 낭비죠. 그 다음에 프론트 개발자가 다 할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 낭비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동시에 진행을 해보려고 따로따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기본 기능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거는 서로 약속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걸로 쉽게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이걸로 제이슨 서버를 이용한 잠깐 맛보기 리프트도 이제 한 번 더 복습 할게요. 한 번씩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간 좀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거 이제 로그인 관련해서 로그인은 나중에 할 거거든요. 당장 할 건 아니지만 한번 맛배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그인 할 때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기능인데 일부 기능, 일부 로그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풀도록 꽃다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나중에 인증과 보안 관련돼서 항상 용어도 어렵고요, 로직도 어렵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고 일단은 그래서 핵심 역할을 하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샀고요. 이번에 할 거는 로컬 스토리지입니다. 이거 한번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녹음 끝나면 본격적으로 프론트랑 백엔드 스프링 부트까지 다 소스를 완성해서 연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스프링 부트랑 연동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보안 문제라고 해야 되나? 보안 문제. 나중에 설명을 일단은 요거부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다음 거. 네, 지금 어디까지 있죠? 워크의 SI 리액트 이렇게 돼 있죠? 01 엑시오스 연습했고 무소했죠. 연습 문제 커스텀까지 했죠. 이거 했고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 하면 04번 로컬 스토리지 이걸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리고 로그인 제일 뒤에 로그인 시간에 또 한번 더 로그인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로컬 스토리지에 대해서 이건 약간 이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설명드리도록 됐죠? 프로젝트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프로젝트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터미널 열기 하시고 리액트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볼까요? 리액트 프로젝트가 어떻게 만들면 되죠? nps 리액트 앱 이름은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컬 스토리지 그냥 앞에 런버리가 영이 런더바 영이 런더바 리트 영이 런더바 로컬 스토리지로 그래서 이렇게 폴더 만드시고 공사 로컬 스토리지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np에 nps 드리트에 여기 로컬 스토리지 그래서 리트 헬로 월드를 만들어 보도록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와 쿠키와 세션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프로그래밍을 하신다는 가정하에서는 여기 기본적인 상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 세션 로컬 스토리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내용도 이제 기술 면접에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도 하셔야 됩니다. 실습도 하면서 이론적인 내용도 만들어볼게요.
지금에서 신고도 지금 수리하고 하나 잘안 되면 그 전에 폴더 치우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전 폴더 삭제해버리고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거랑 조금 네트워크 속도 영향을 줍니다.